저는 정철이라는 사람이고요. 인터넷에서 사전을 만들고 있고 휘발성이 높은 시대에 사전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다. 불멸성이라고 하는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사전을 좋아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사전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다. 불멸성이라고 하는 이게 좀 매력이 있었고요. 제가 인터넷 업계에서 일을 한 게 14, 15년 정도 되는데 인터넷은 지금 우리 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빨리 바뀌고 만들어 놓은 게 금방 사라지고 없어진 서비스에 있었던 것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죠. 화이트헬이나 나우누리에서 썼던 정보일 수도 있고 시시한 잡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휘발성이 높은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럴 때 사전은 그렇게 빨리 변하는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우리 언어 생활은 뭐 신어 같은 것들이 생기긴 하지만 먹다 가다 뭐 이런 말들이 잘 바뀌진 않아요. 언어는 오래 가는 것이고 그것을 기록하는 사전이라는 책 역시 오래 가기 때문에 인터넷 일을 하면서도 사전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사전의 형태는 조금씩 바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뭔가 찾아본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검색이 찾아본다라고 하는, 알고 싶다라고 하는 행동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사전에 대한 필요성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피라밋이나 뭐 만리장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내가 벽돌을 하나 얻는다 정도의 느낌으로 해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내 젊음이라고 하는 시기를 보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표준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표준이고 이것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방언, 비어, 소고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사실 언어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언어는 의사소통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듣는 사람에게 전달이 잘 되기만 하면은 그 언어는 할 일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집합적으로 구성이 됐을 때 공통된 표현들을 쓰게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표준으로 정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정해버리면은 왠지 그것이 표준이고 나머지는 다 비표준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게 일종의 억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그 자장면과 짜장면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표준어가 자장면이라고 하고 아나운서들도 항상 얘기하다가 자장면이라고 어색하게 얘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장면은 별로 먹고 싶지 않다. 내가 먹는 건 짬뽕 짜장면이지 자장면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저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짜장면을 자장면과 함께 이제 표준어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됐죠. 자장면이라고 국가가 표준어로 정한 언어학적 근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언어학적 근거는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언어는 죽은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써야지 맞는 언어가 돼요. 언어학 쪽에서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언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언중들이 선택한 말이 옳은 말이고 그것이 모인 것이 사실상 표준어가 되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좋은 거지 위에서 아래 정해가지고 아래로 내리는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표준어는 그냥 국가의 의견 정도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쓰는 표현이 얼마만큼 이 대화에서 적절하게 쓰이는 표현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지금 표준어로 안 썼지 고쳐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자기 검열이 들어가는 순간 내 문장이 자연스러워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는 뭘 잘해야 되냐면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걸 잘하면 돼요. 언어를 채취하는 이 행위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르신들의 구어 같은 것들을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전부 다 녹취를 풀어서 다 뭐 기록을 해야 된다라거나 옛날 신문이나 구한말의 한국어 문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사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초 데이터 같은 것들을 쌓을 필요가 있어요. 민간에서 하는 거는 규모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가가 해주는 게 더 좋아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거고 필요한 거니까 공공재잖아요. 사전 편찬자들이 할 일은 그 우리가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보면은 우리가 언어에 대한 지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가지고 있고 언어를 잘 쓰고 있지만 우리말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몰라요. 대표적인 게 동사 활용형 같은 건데 한국어 동사 활용형을 외국인이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거의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한국어는 어미 활용이 너무 많이 되는 언어예요. 영어는 뭐 과거형, 과거 분사형 몇 개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쓴 표현을 정확하게 기술을 해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언어학자들과 서점 편찬자들이 하는 거죠. 우리말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거는 후행하는 일이에요. 언중이 먼저 가고 그거를 잘 정리해서 기술해주는, 그것만 해도 뭐 할 일은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언어라고 하는 거는 섞이는 거예요. 언어는 다른 언어들과 섞이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풍부해지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섞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영어가 지금처럼 세계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문법적으로도 쉬웠기도 하지만 프랑스어, 독일어, 굉장히 여러 언어들에 있는 어휘들이 많이 들어가서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언어들과 이렇게 호환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물론 뭐 제국주의의 힘 같은 게 강했기도 했고, 미국이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은 있지만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도 있었어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가 되는 순간 민족주의가 되고 되게 배척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한자어니까 빼고, 영어에서 넘어온 거니까 빼고, 이거는 일본에서 넘어온 거니까 빼고, 중국어에서 넘어온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다 걷어내면은 아마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말을 어떻게 살렸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자꾸 어색하게 사람들한테 강조하면 안 되고 적절한 형태로 이제 꺼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중들에게 이것이 좋은 표현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쓰게끔 자꾸 계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무 억지로 순우리말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해요. 아마 사람들이 안 쓸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꺼내서 아, 이런 좋은 말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사람들한테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써요.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야지 그 말이 생명력을 가지게 돼요. 저는 시나브로라는 말을 옛날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죠. 그렇지만 제가 뭔가 글을 쓰면서 그런 표현은 한번 적절하게 써보고 싶어요. 딱 이 맥락에서는 시나브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문장이 더 좋아진다 라는 느낌이 들게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 조재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대체 제대혈이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지 않냐, 탯줄피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잠깐 놀랐어요. 저는 제대혈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지만 제대혈이 구체적인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탯줄피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잖아요. 결국 이거는 약간 좀 지식인들은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절한 고유어를 적절한 문장에 넣어서 이렇게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이렇게 문장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조금 해볼 만한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키백과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비전문가들이 참여해서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현실에서 보여줬죠. 공동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오류를 잡아내는 거잖아요. 좀 더 좋은 것들을 내놓고 서로 다른 의견 같은 걸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위키백과의 토론방만큼 좋은 데도 별로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위키백과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학교 교과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서 넣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넣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반대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해서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를 해서 그것을 위키백과에 실었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거 잘했다, 내지는 인용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거만큼 좋은 교육도 별로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 대학 교수들 중에 몇몇 분들은 학생들이 작성한 리포트나 정보 같은 것들을 위키백과에 올리게 하고 그런 걸 가지고 학점을 주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위키백과는 누구도 그렇게 크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씩 보태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키백과는 균형 감각이 좀 없는 것들이 있어요.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진 대중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굉장히 편향된 대중일 수 있어요. 사과가 있으면 배도 있을 것 같은데
배가 없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뜬금없이 체리는 있기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사과를 좋아해서 난 사과는 길게 썼지만 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배는 짧게 쓰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책에 인용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거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위키백과나 나무위키는 있는 그대로 놓으면 되고요. 전문가들이 만드는 대항할 수 있는 백과사전이 있으면 돼요. 불특정 다수의 비전문가가 만드는 백과사전이 있다 라고 하면은 훈련받은 특정한 소수가 만드는 백과사전이 필요해요. 지금 위키백과는 사실상 강력한 경쟁자가 없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작 위키백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외부 자극, 외부의 지적 같은 게 있어야 해결이 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키백과 못지않은 형태의 지식체계를 학계가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만드는 백과사전과는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서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제가 보기엔 바람직해요.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책 같은 거 읽었던 친구들이 성장을 하면은 아마 그 친구들은 전자책에 대한 저항 같은 게 점점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책, 종이사전의 의미는 이전보다 더 약해질지도 모르죠. 그런데 서사성이 있는 언제든지 펴서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종이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사전도 찾기 위해서 종이사전을 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검색한테 대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형태로 더 수요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이 막혔을 때 펴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지금처럼 조금 너무 좀 딱딱하게 서술된 게 아니라 개성도 좀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뜻풀이가 되는 읽는 재미가 있는 사전을 만들게 되면은 종이사전으로서 의미가 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영어권이나 일본어권에서 특이한 사전들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 영어는 콜린스 사전이 좀 대표적이에요. 옥스포드 사전이나 롱맨 사전이나 이런 것들 다 보면 약간 좀 전통적으로 뜻풀이가 돼 있는 것에 비해서 콜린스 사전 는 뜻풀이가 문장으로 돼 있어요. 사과는 뭐 무슨 과일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과는 어떠어떠한 속성을 가진 무엇이다 뭐 이런 식으로 뜻풀이가 예문 같은 느낌을 주게끔 써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전 중에 신메이카이 사전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관점의 서술을 합니다. 동물원도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들을 인간이 보기 위해 가둬놓은, 원래 그전에는 동물을 전시하는 뭐 동물권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의 서술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동물에게도 뭔가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페미위키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페미니즘적인 관점을 넣어서 서술을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들어간 사전이 되면은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